안녕하세요. 바실라TV 조슈아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부정이 있었습니다. 막 30만 표의 조작이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당일 비율 분석입니다. 이건 지난번 4.15 총선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당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전에서 1후보는 그 사전이 너무 높게 나오고요. 2후보는 그 지지율이 낮게 나온 이런 이제 분석이었는데요. 이 똑같은 분석을 이번에도 해봤습니다. 이번에 했더니 지금 오른쪽에 있는 녹색, 빨간색을 보면요.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동시에 놓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4.15 총선이고 오른쪽은 407 시장 선거였습니다. 근데 이걸 두 가지를 보면요. 이렇게 녹색과 빨간색, 그러니까 사전과 당일에서의 두 후보의 격차가 이렇게 당일과 달리 이렇게 조작이 된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조작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고 또 추가적인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이외에 다른 후보들도 혹시 조작이 됐는지 이 여부를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제가 한 작업은 선관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복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엑셀 작업을 하였고요. 대신 이번에는 서울 지역만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는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또 받아서 분석을 해보도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 뒤에 있는 이 그 3번, 4번, 5번 후보, 뒤 후보들은 지지율 순서대로 다시 정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오세훈 후보 이외에 허경영, 김진아, 신재 이런 식으로 지금 정렬을 다시 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시 다른 분석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득표율이 낮은 그 뒷부분 후보들은 좀 이제 그 너무 적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만 틀려도 뭔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일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는 1후보, 2후보, 3후보 3명만 비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6명의 후보를 비교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더 명확한 비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그 변경점이 있는데 지난번 사전 당일의 단순한 비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그 기준점을 잡을 때 전체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오른쪽 표와 같이 당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냐면은 전체 기준으로 하면은 사전 투표가 조작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전체의 표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작의 정도를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그래프처럼 뭐가 약간 좀 티가 안 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당일 기준으로 이걸 이제 당일에 이제 그 투표수를 기준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사전이 얼마나 조작되어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로 지금 이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오세훈 후보 이외에 다른 4후보도 모두가 다 사전투표, 그러니까 당일에 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가 54%라고 한다면 당일에 비해서 사전 투표한 사람들 당일을 100%라고 했을 때 사전은 54%를 투표를 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나 다른 후보도 다 비슷하게 어느 정도 비슷한 50% 정도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박영선 후보만 82%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28% 차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른 후보들은 조작이 없는 것으로 보이시죠? 다른 후보들은 조작이 없었고 박영선 후보만 지금 조작이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론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이번이 어떤 식으로 조작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론 조작을 안 했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30.3 대 55.7이고요. 그리고 서울신문은 바뀌었는데 31.3 대 46.7입니다. 그리고 KBS에서는요 28.7 대 50.5입니다. 여기 이제 종합을 해봤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작년 4.15 총선 때는 여론조사가 아주 심했고 그 여론조사대로 이 조작된 선거가 결과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밝혀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한국갤럽 혹은 리얼미터 같은 여론 조작의 의심을 강하게 받는 그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를 인용을 하지 않고 좀 새로운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를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조선, 서울, KBS 다 그랬고요. 이후에 4월 1일 이후에는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공고가 중지가 된 그 시간인 거죠. 그리고 그 전까지의 데이터를 이제 가장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 데이터를 지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3개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제가 3개를 다 평균을 내봤습니다. 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평균을 내봤는데 29.93, 50.97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30대 5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관위의 데이터를 먼저 이제 그 지지율로 바꿔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는 39대 57 정도였다. 57.1 정도였다. 요런 그 자료만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론조사 언론에서 발표하는 거는 전체 사전 당일 다 합친 전체만 이제 발표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여론조사랑 좀 비슷하게 나왔네. 뭐 요 정도로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만이 아니라 당일 투표만 비교했을 때 각각 지지율이 몇 대 몇으로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전투표만 따로 또 관내만 또 따로따로 이렇게 제가 조사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게 그 여론조사에서는 30대 5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다 아까도 봤지만은 득표율이 다 제각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투표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투표율이나 당일투표 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표와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 퍼센트를 늘렸습니다. 전체 당일 사전 관내 다 늘렸는데 똑같은 비율로 쭉 늘렸습니다. 똑같은 비율로 쭉 늘리는데 어디까지 늘리냐? 똑같은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똑같은 기준점을 여론조사에 오세훈 후보 지지율로 다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후보는 조작을 하지 않았다. 특히 이 오세훈 후보의 여론조사의 기준에 정확하게 다 맞췄을 경우에 박영선 후보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됐을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차이가 없죠. 전체표는 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 언론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당일을 한번 보십시오. 당일을 똑같은 비율로 쭉 늘려서 오세훈 후보를 50.97에 똑같이 맞춘 겁니다. 그랬더니 박영선 후보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29.4면은 거의 뭐 0.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정확한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민심이 투표에 그대로 적용됐다. 당일 투표한 것은 그대로 적용이 됐다. 당일 투표는 조작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당일 투표만큼은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여론조사가 정확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에 조작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레임덕이 왔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이때까지는 조작했다가 조작을 안 한 걸 수도 있고요. 여론조사에 의혹이 많았던 그런 여론조사의 그 결과 발표를 인용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밑에 바로 밑에 보십시오. 당일 투표는 여론조사와 이렇게 똑같이 나왔는데요. 이게 긴 빨간색 박스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왔는데 사전투표 엄청난 조작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15%의 지지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작이죠. 그리고 관내 똑같은 비율로 조작을 했다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를 늘렸는데 똑같은 비율로 늘렸기 때문에 사전투표 똑같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런 걸 봐서 이렇게 이 조작의 수치를 계산을 해서 사전투표의 이 조작 수치가 나오잖아요. 15%가량의 수치인데요. 이 수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몇 표 정도가 조작이 되었는지를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 계산 나온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번 후보는 191만 표, 2번 후보는 280만 표입니다. 그래서 39대 57로 이렇게 이겼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큰 수치죠. 그래서 18.2% 차이로 승리를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조작입니다. 이건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조작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 표가 30만 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민주당 표 30만 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7.6%의 조작을 했고요.
이거 관내 비율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관내 26만, 관내 4만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사전표가 이미 들어간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짜입니다. 이게 부정선거고요. 실제로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30만을 빼야겠죠. 이 30만 부정표를 뺀다면 실제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오세훈 후보가 그럼 어떻게 이겼느냐? 실제로는 1번 후보는 161만이었고요. 2번 후보는 280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2번 후보도 비율이 전체 표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비율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1번 후보는 35%, 4% 줄었고요. 2번 후보는 61%, 4%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19만 표 차이, 25.8%로 엄청난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것으로 지금 선거가 실제로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목 보고 그러면 부정선거기 때문에 원래는 2번 후보가 이긴 것이냐 이렇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닙니다.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엄청난 표로 이겼을 것을 2번 후보가 이겼을 것을 그 격차를 많이 지금 줄여버렸습니다. 이런 지금 조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표를 어떻게 조작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나온 데이터도 꽤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하게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예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정말 실제 현장에 많이 나와서 실제 인원을 다 일일이 파악을 하고 숫자를 파악하고 또 이제 비디오도 찍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서울 삼전동입니다. 서울 삼전동의 데이터 이제 예시인데요. 그 데이터는요, 다른 어떤 유튜버, 하면 되겠지, 펜데토페가 열심히 방송한 외부는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여기 이제 너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엑셀로 좀 단순화를 했습니다. 표가 두 개 있는데요. 위에 거는요, 선관위에서 발표한 걸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투표자 수는, 13,000명, 13,900명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관내 사전투표만, 관외도 이제 아니고요. 관내 사전투표만 봤을 때 5,136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지율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관내 사전투표는 2,500 그리고 2,400입니다. 박영선이 오히려 이겼어요. 박영선이 이긴 겁니다. 여기서 사전투표는요. 근데 본투표는 보십시오. 2번 후보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당일 투표는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럼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아래는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해 가면서 현장에서 직접 인원을 계수기로 확인을 하고 다 영상 자료를 확보한 겁니다. 여기서 사전투표는 5,400명으로 지금 집계를 했고요. 더 정확하게 명수도까지도 정확하게 지금 차이는 오류는 뭐 한 10명 내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지금 다시 세고 있는데요. 5,400명입니다. 삼전동에서 들어간 사람 다 확인한 게 5,400명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발표한 게 5,136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관외 사전은 얼마일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관외 사전 투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관외 사전 투표를 몇 명 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이것이 전국으로 다 퍼진 다음에 이 삼전동이 아니라 서초구면 서초구의 전체의 관외 사전 투표가 우편이 다 들어와서 모인 곳, 뭐 우편하고 관외 사전, 그 화면하는 거 다 모인 곳에 대한 것을 그 구 전체가 몇 명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이제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조작이 돼도 알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관외 사전을 추정한 것은 여기에서 찍은 사람들 외부에서 삼전동으로 이제 관외 사전 투표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관외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은 264명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선관위 발표가 맞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본 사람들, 펜데토페와 다른 시민 감시단이 한 이야기는요. 관외 사전 투표로 들어가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눈으로 봐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상세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다. 관내 사전을 엄청나게 부풀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지역에서 몇 명이 찍었는지를 본 걸 선관위가 이걸 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사전을 5,100으로 조금 느린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밀리에 확인을 했다든지 우리가 확인을 못한 데는 들어간 인원보다 관내 사전이 더 많이 부풀렸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모든 동을, 서울에 있는 모든 동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이 분석을 분석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관내 사전과 관외 사전이 구별이 됩니까? 투표 용지는 전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내가 이렇게 똑같이 들어갔음에도 관내 사전을 엄청나게 더 표를 옮기거나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외는 우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서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작이 상당히 용이한데요. 관내 사전은 조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관내와 관외가 이렇게 비슷한 똑같은 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 보이는 본투표지, 당일투표지는 전혀 다르죠. QR코드도 없고 절취선도 있고 전혀 다릅니다. 관내와 관외를 적절하게 어떤 식으로 이걸 조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작이 상당히 용이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QR코드도 언제 어디서든지 다른 곳에서 프린트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일련 번호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전투표의 본투표지는 잔여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용지를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 이미 일련 번호를 다 넣고요.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요. 잔여투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전투표는 미리 뽑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뽑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다른 데서 몰래 뽑아도 이 조작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민주당 이외에 다른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뻐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어떤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기뻐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민주당이 싫어서 내가 이 후보를 찍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이 당이 싫어서 다른 후보를 찍었는데 그 후보가 내가 찍은 후보가 됐으니까 기쁜 거죠. 우리의 선택이 실질적으로 조작이 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기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을 저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당선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작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큰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후보 단일화를 해서 이 조작을 해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조작을 일부 적게 하기도 하고 하다가 포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도 결과를 바꾸지 못했지만 만약에 단일화를 못했다? 그리고 다음에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 조작된 이 정도의 수치 가지고 얼마든지 당선자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부정의 수치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당, 무슨 당을 지지한다든지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정의와 공정의 문제고 이건 분명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이 데이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기준입니다. 사전투표 기준으로 작년 4.15의 부정선거는 1174만 표의 사전투표 중에서 220만 표가 19%가 가짜였습니다. 이번 407 부정선거는 현재 추정이지만 거의 정확할 겁니다. 190만 표 중에 30만 표가 가짜였습니다. 사전투표 190만 표 중에 30만 표가 가짜였고요. 무려 사전표 중에 16%가 가짜인 겁니다. 30만 표, 우리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30만 표가 가짜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도대체 중국인들의 가짜 신분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 중국 편지 사전투표 조작인지 수치로 봤을 때 엄청나게 비정상적인 건데 어떤 부분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완벽하게 조사를 하고 특히 이런 부분에 정황적인 이런 데이터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멈추지 말고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과다한 조작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압수수색과 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 제가 조사한 이 PPT와 모든 엑셀 데이터는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이번에도 지혜를 모으고 지금 많은 시민 감시단이 자기 스마트폰에 엄청난 지금 데이터의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지난 4.15 총선 때는 많이 걸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오랜 시간이 분석하는데 걸렸는데 그때 이 분석했던 그 데이터와 분석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빨리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을 모아주시고 지혜를 모으셔서 함께 이 부정선거를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조사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시라TV 조슈아였습니다.